지역대학이 기업과 협력해 신산업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옛 포항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결과 신세계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정원 미달, 구인난, 인구 감소, 요즘 지방대학과 지방소재기업, 지방자치단체의 한결같은 고민입니다. 동병상련 처지의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학은 신산업 수요에 맞춰 관련 학과를 발빠르게 개설하고 기업과 지자체는 이들 대학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대학교와 포스코케미칼은 최근 2차 전지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대학교는 내년에 30명 규모의 신소재 배터리 학과를 개설하고 오는 9월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현재 블루밸리에 짓고 있는 음극재 공장이 2023년 완공되면 이 대학 졸업생을 채용합니다. 대학은 산업 수요에 맞는 학제 개편으로 취업난을 극복하고 기업체는 구직자들이 지방을 외면하는 세태 속에서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상호 윈윈입니다. 우리 포항대학교는 이미 에코프로 비행과 협약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했습니다. 기업체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케미칼과도 협약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덕대와 한수원도 산학협력형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수원은 위덕대 학교 부지 6,000제곱미터에 1,000억 원을 투자해 20메가와트/아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내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덕대는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데다 한수원으로부터 다양한 장학 인센티브와 인재 채용이 기대되는 만큼 전공 교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장 실습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또 학교의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를 위한 새로운 학과나 또 새로운 취업이 정대될 것으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당면 과제인 경주시로서는 의미 있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공유하게 되고 또 지역 발전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세수를 저희 시청은 받게 됩니다.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의 상생 협력은 탈경주를 꿈꾸고 있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반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지난 8일 열린 옛 포항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세계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신세계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해 5월 중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세계건설 컨소시엄은 주상복합 건물과 호텔, 편의시설 등을 짓겠다는 계획인데 주상복합 건물은 최고 69층까지 건설이 가능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옛 포항역 일대 6만 6천여 제곱미터의 공동주택, 공원,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경주시는 아이 돌보미와 골프장,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700명에 육박하며 4차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주시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오는 16일까지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도심 도로를 달릴 때 503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도심 내 자동차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경북에서도 시행되는데요.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통행 제한 속도가 낮아집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위를 차들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지난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 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난해에도 3,000명 넘는 사람이 도로 위에서 숨졌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고 있고 특히 경북은 전남 다음으로 인구 대비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정부는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도로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속도를 줄이면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켜지지 않을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행 속도가 10km만 감소해도 사망사고 발생률이 2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도 시속 60km일 때는 92%, 시속 50km에서는 72%, 시속 30km는 15%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속도가 줄면서 교통 정체가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주행 시험 결과 이동 시간은 1분에서 4분 정도 지연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별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속도만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인지 의문도 나옵니다. 안전을 위해 가지고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정속 주행하다가도 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다른 차 전부 다 들어갔을 때 거기에 더 안전에 더 문제가 또 생길 거라고. 경찰은 보행자 우선의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책이라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91.6%가 도심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변경된 제한 속도를 잘 준수해서 운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석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제한 속도 위반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산업제도약 기술개발사업 운영지원단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1,354억 원을 들여 철강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과 고부가 가치 품목 전환을 위한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와 함께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73억 원을 들여 포항 철강 거점센터도 짓고 있어 침체된 철강산업 제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당초 예산보다 5,515억 원을 증액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을 위해 962억 원을 편성했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 등 방역 대응 예산 1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포항지진 피해 구제 지원 90억 원, 동부청사 건립 80억 원, 소방 대응력 강화에 3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의회는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와 바이오파머,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제약업체인 바이오파머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까지 460억 원을 투자해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2만여 제곱미터 규모 신약개발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았습니다. 다만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6.3도를 보였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5도 이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포항의 기온은 7도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오전까지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낮 기온이 5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반짝 추위는 금요일인 주 후반이 되어서야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한 위덕대 박모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모독해 광주 시민에게 큰 상처를 준 박 교수는 위덕대를 떠나야 하며 학교 측도 박 교수의 파면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교수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와 함께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최근 자신의 비대면 강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군 소행이자 시민 폭동이라고 주장한 뒤 논란이 일자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해 상처를 준 것을 사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있는 기업에서 고용 안정 사업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경북 동해안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은 14건, 3억 3천여만 원으로 부정수급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나 증가했습니다.